지난 2008년 한 일본인 여성이 교토 국립박물관에 전시 중이던 찻잔 하나를 가져와 한국에 기증했는데, 특이하게도 이 찻잔 겉면에는 빼곡히 한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찻잔으로 이 찻잔에 적힌 글귀 때문에 일본 우익들이 상당히 난감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믿었던 팩트 하나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이 찻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일본의 정치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조작과 왜곡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되었던 1931년 만주사변 등은 일본에 의해 자행된 전쟁이며, 1592년 임진왜란, 1597년 정유재란 역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저지른 전쟁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치인들은 이러한 전쟁은 분명 타국을 침략해 희생을 불러왔음에도 이를 조작하고 왜곡해 전혀 다른 사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일본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이 가장 발전했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1854년 미국의 페리 제독은 일본 개국의 명을 받고 미시시피호를 타고 일본에 도착해 거의 강제로 일본을 개항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막부가 다이묘들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반대하자 페리 제독은 무력 시위를 앞세워 일본으로서는 최초의 근대 조약인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했죠. 이때 일본은 힘이 있으면 다른 나라를 강제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을 통해 배웠고, 미국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우리 일본은 미국을 통해 가장 선진화된 문물을 받아들였으나 더 이상 백색 피부를 가진 서양인들이 아시아를 침략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면서, 황색 피부를 가진 동양인들은 일본이 앞장설 테니 일본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며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그리고 1931년에는 류타오 사건을 조작해 만주사변을 일으켰는데요. 일본은 수차례에 걸친 타국의 침략을 일본이 우매하고 미개한 동양인들을 깨우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미화시켜버렸죠. 물론 이를 그대로 믿는 우매한 사람들은 일본인들 뿐이었지만, 당시 일본의 정치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300년 전에도 결이 다르지만 이런 일이 있었죠. 1592년 임진년 왜구가 쳐들어와 일으킨 혼란, 즉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 5년 뒤 정유년에 또 한 번 쳐들어와 일으킨 혼란, 즉 정유재란이 있었습니다. 두 전쟁은 전혀 다른 성격의 전쟁입니다.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명가도, 즉 명나라를 치기 위해 조선의 길을 잠시만 빌려달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명나라를 종주국으로 삼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어쨌든 이 임진왜란에서도 수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 피해는 정유재란에 비하면 견줄 바가 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참전으로 대패를 맛본 도요토미는 아예 조선인의 씨를 말려버리려는 구상을 합니다. 매년 군사를 보내 조선인들을 말살해 조선을 빈 땅으로 만든 뒤에 일본인들을 옮겨 살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또다시 조선을 침략합니다. 도요토미가 일본인 군사 한 명당 조선인들 코를 베어 한 바가지씩 소금에 절여 바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정유재란입니다. 그런데 현재 몇몇 일본인들은 이 두 전쟁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서 억압받고 핍박받던 조선인 도공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일본 정치인들이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아름다운 전쟁으로 만들기 위한 조작과 왜곡이죠. 그런데 두 차례 전쟁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자, 즉 도공을 데려간 것은 사실입니다. 서양에서도 이 임진왜란을 두고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자기에 얼마나 미쳐 있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니까요. 임진왜란 중이던 1593년 도요토미가 일본의 한 관리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그는 조선인 포로 중 세공을 하는 자와 손재주가 있는 자는 여자라도 반드시 상부로 보낼 것을 명했습니다. 전쟁 중 도자기를 강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즉 도공들을 모두 일본으로 데려가 일본의 도자기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이때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의 숫자는 파악되지 않으나 일본에서는 3만 명으로 한국에서는 최대 40만 명이 이 당시에 일본으로 끌려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는 하지만 이때 끌려간 도공들이 만든 도자기는 1650년대부터 유럽으로 팔려나가면서 도자기로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일본의 곳간을 채웠고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니 참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 우익들의 주장, 즉 조선에서 핍박받던 도공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도자기가 하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08년 일본인 어머니와 아들이 한국에게 찻잔 하나를 기증한 것이죠.
연갈색의 이 찻잔은 직경 13cm, 높이 11cm 크기로 일본의 고미술 수집가인 후지 다카아키가 소유하다가 1983년 사망 후 교토 국립박물관에 기증한 찻잔입니다. 원래 교토 국립박물관에 전시됐던 이 찻잔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 후지 야에와 차남 후지 게이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일본에서는 창고에 보관되지만 한국에서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 생각해 한국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 찻잔에는 한글로 적힌 시 한 편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개야 짖지 마라. 밤에 다니는 사람이 다 도둑이냐. 저 근처 조선 사람 계신데 다녀올 곳이다. 그 개도 조선개로다. 듣고 잠잠하노라. 당시 언어 체계로 쓰인 관계로 현재의 글로 풀어보자면 밤중에 조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개가 짖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 만나러 간다고 달래니 개가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저 개도 조선에서 끌려왔나 보다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찻잔은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를 기증한 후지 다카아키 아내는 남편은 고미술품 수집에 열을 올렸지만 그 중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도공의 절절한 마음을 담고 있어 유독 애착을 보였던 작품이라면서 기증 이유를 밝혔는데요. 일본의 도자기 중에 하기야키라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서 출병했던 모리 데루모토라는 왜구가 조선에서 강제로 데려온 도공들을 야마구치현 하기시에 정착시켜 만들어진 도자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기야키 중 한글이 적힌 작품은 일본 내에서도 그 예가 없어 상당히 귀중한 자료인데요. 이 도자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우익들이 도공 납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주장, 즉 만약 강제로 끌려온 것이라면 그들이 왜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의 털을 잡고 살았겠나라는 것이 헛소리라는 점이 밝혀지는 것이죠.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은 도자기를 만드는 순간에도 자신들의 고향 조선을 그리워하면서 그 심정을 도자기에 써서 빚어낸 것입니다.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도공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한글로 쓴 이 시가 이제 우리 손에 머그컵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현재 일본을 포함 중국 역시도 수많은 한국의 전통을 자신들이 원조라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일부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이지만 이런 주장을 접할 때마다 진짜 원조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혀버리죠. 특히 중국의 경우는 중국 영토 테두리 안에 있는 소수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모두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치 아래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티벳뿐 아니라 중국 내에 사는 조선족도 전부 통합의 대상이며 국경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 지역도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이죠. 세종대왕이라는 창제자와 창제일, 창제 원리가 명확히 나타난 한글을 두고 일부 조선인들이 중국 내 영토에 산다고 해서 그것을 자국의 언어라고 주장하는 것이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자문해보지만 이것은 엄연히 21세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중국과 일본의 행태에 라카이 코리아는 눈을 가려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머그컵을 출시했습니다. 얼마 전 라카이 코리아의 홈페이지에는 한글날 기념 머그컵 3종 특별 패키지가 등록됐는데요. 가로 8cm, 세로 9.4cm의 이 머그컵은 평소에는 아무런 특징도 없는 검은색 머그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온도가 상승하면 그 속에 감춰진 아름다운 한글이 드러납니다. 조선인 도공이 절절한 그림을 담아 한글로 쓴 시, 한자로 쓰인 훈민정음을 우리말로 번역한 훈민정음 원해본, 그리고 기역부터 희읍까지 한글 자음을 예쁘게 디자인한 자음 머그컵 3종으로 구성된 이 패키지는 한글날을 맞아 제작된 의미 있는 머그컵입니다. 세종대왕이 남겨주신 한글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과 일본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사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만 창제한 사람은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으므로 국정을 돌봐야 했죠. 여기에 훈민정음 창제라는 과업까지 더해져 몸을 너무 무리한 탓에 당뇨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어코 훈민정음을 창제해냈으나 500년 뒤 중국이나 일본이 이를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그래서 라카이 코리아는 검은색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다 잃어버린 시력을, 검은색이 사라지고 드러나는 한글은 세종대왕 덕분에 백성들이 찾은 밝은 빛을 의미하는 머그컵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라카이 코리아는 중국인들이 집요하게 추진하는 문화 공정에 일침을 가하는 머그컵을 한 차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복을, 김치를, 비빔밥을, 떡볶이를, 삼계탕을, 여기에 세종대왕을, 김연아를, 이영애를 조선적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이 뜨거운 차를 자주 마신다는 점에 착안해 뜨거운 차를 부었을 때 진실이 드러나는 머그컵이었고, 이 제품은 그 의미가 남달라 엄청난 호응을 얻었는데요.
현재 라카이 코리아는 그 어떤 기업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역사 왜곡을 일삼는 중국민, 일본 네티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죠.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에 맞서려는 법무법인이 선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국제소송을 담당할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와 워싱턴 DC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그는 라카이 코리아의 국제소송이 큰 비용은 들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역사 왜곡을 일삼는 해외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이 목표이지만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그들에게 맞서는 매우 유의미한 소송이라면서 이 국제소송의 시발점이 되었던 뉴욕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일본과 중국의 네티즌들에게 역사 왜곡과 조롱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소송이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소송을 담당하게 됨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의 말처럼 우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역사 왜곡을 일삼는 중국민, 일본 네티즌들에 대응한 소송의 주체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